저는 고혈압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질환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많아요. 사실은 당뇨병보다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고혈압이 훨씬 높아요. 큰 문제 아니에요? 네, 엄청 큰 문제죠. 근데 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마라고 하는 거예요. 고혈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백선혜입니다. 여러분 고혈압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성인 약 34%가 겪고 있는 고혈압. 그래서 국민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만큼 흔한 질환이지만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흥센트럴병원 내과 전문의이신 구지훈 원장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먼저 고혈압 기준부터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받게 되나요? 네, 우리가 혈압을 재면요. 네. 그러면 120에 80, 뭐 140에 90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먼저 오늘 혈압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수치가 나오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 혈압이라는 건 심장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심장은 수축했다가 이완을 해요. 그래서 피를 빨아들였다가 뿜어내는 형태의 펌프인데 이 펌프 활동을 할 때 수축할 때는 혈압이 높고요. 이게 이완될 때는 혈압이 낮아지겠죠. 네. 우리 심장은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치가 두 개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수축기의 혈압이 높고 네. 이완기의 혈압이 낮을 텐데 그 각각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축기의 혈압을 기준으로 140 또는 이완기 기준으로 90 이상의 혈압일 때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배기 고혈압과 가면 고혈압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둘 다 병원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각 어떤 현상인가요? 백의 고혈압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하얀 옷을 입고 있죠. 병원에 도착을 한 환자들이 하얀 가운을 보고 긴장을 해서 병원에서는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병원 밖에서는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상은 혈압 환자가 아닌 거예요. 고혈압 환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병원이랑 긴장 상태인 그렇죠. 거죠. 병원에 오셔서 괜히 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게 나온 상태. 그러니까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약간 심약하신 분들, 여성분들, 마른 분들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가면 고혈압도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가면 고혈압은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 반대로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런 분들은 담대하셔서 그런 건지 오히려? 오히려 병원에서 측정하면 혈압이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 활동할 때는 혈압이 높은 거죠. 그 두 케이스 모두 좀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더 위험한 고혈압은 가면 고혈압입니다. 가면 고혈압은 진단을 자꾸 늦추게 돼서 적절한 시기에 약물 치료해야 되는데도 모르고 지내시다가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나서 그제서야 약물 치료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죠. 배기 고혈압 그리고 가면 고혈압 반대되는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혈압이 또 무서운 게요. 위험 신호나 증상이 없지만 계속 진행이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증상을 느끼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중증 고혈압일 때 그럴 때는 이제 혈압이 아주 높으니까 주로 아침에 일어날 때 기상 직후에 혈압이 특히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럴 때 후두부 쪽으로 통증을 좀 느끼시다가 혈압이 좀 떨어지면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특징적인 두통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합병증과 관련된 증상들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표현을 해보면 혈압이라는 건 사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요. 우리 혈압을 어디서 재죠? 이렇게 팔에서 재지 않나요? 그렇죠. 팔의 혈압이잖아요. 근데 이 팔의 혈압보다 심장의 혈압이 세야 그래야지만 혈액 순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은 분 같은 경우는 심장이 그만큼 더 센 압력으로 수축을 해줘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거든요. 많이 뛰네요. 예, 만약에 100일이 지났다. 1000만 번을 뛰어야 되는데 1000만 번을 정상인에 비해서 고혈압 환자의 심장은 훨씬 강한 힘으로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성 심부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높은 압력의 혈액이 혈관 자체의 내피세포에 상처를 만들어요. 상처 심하게 나면 그게 아물고 나면 좀 딱딱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섬유질이 많이 거기 생겨서 그런 건데 섬유화가 되면서 혈관이 탄력을 잃어가고 그럼 점점 딱딱해지니까 혈압이 또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고혈압으로 이렇게 연관되는 질환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병이 아니고 사실은 당뇨병보다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고혈압이 훨씬 높아요. 큰 문제 아니에요? 네, 엄청 큰 문제죠. 근데 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마라고 하는 거예요. 고혈압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세요, 환자분들이. 왜냐면 고혈압이 사실 뭐 많은 비중으로 뭐 앓고 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질환들과 이렇게 연관이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이 혈압이라는 게 우리 심장과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혈관은 온몸에 다 가죠.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고 또 혈관이 많은 대표적인 또 기관이 어디예요? 뇌잖아요. 뇌 혈관이 많이 가는데 뇌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출혈. 그러면 우리가 불구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드문 질환이지만 혈압이 고혈압인데 그걸 오랫동안 방치했을 때는 대동맥이 찢어지거나 터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한 번의 사건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혈압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증상들이에요. 아주 높은 고혈압이 아닐 때 조금 만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약간 뭐 만성적인 피로감, 뭐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증상들, 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고혈압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고혈압 얘기하면 원발성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고혈압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몸으로 변화돼 버린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얘기하는데 2차성 고혈압이라는 병이 또 있어요. 2차성 고혈압이란 건 어떤 특정 1차적인 원인이 되는 질환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높아진 경우예요. 그럼 어떨까요? 원래 있었던 그 질환을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지죠. 우리가 혈압은 평생 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2차성 고혈압은 어떨까요? 원인 질환만 해결하면 평생 약을 먹지 않아도 돼요. 대표적인 원인 질환들이 부신에 생기는 종양이랑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원발성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이 막 마시고 싶고 다뇨,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칼륨 수치가 좀 낮아지게 돼요. 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근무력감, 무력해지고 사람이 그런 증상을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질환으로는 쿠싱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부신이. 부신에 생기기도 하고 뭐 다른 자리에 생겨서 2차적으로 부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특징적으로 문페이스라고 해요. 얼굴이 저처럼 이렇게 달처럼 커지면서 비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버팔로 험프라고 하는데 여기 목덜미가 이렇게 부풀어 있고 그래서 보면 딱 알아요. 딱 그 외모적으로 드러나네요. 너무 전형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 병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네요.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부신에서 또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종양도 있어요. 그런 종양을 갈색 세포종이라고 해요. 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갈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갈색 세포종 이게 생긴 사람은 이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분비돼요. 그랬다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갈 때 뭐 너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숨이 차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다가 아드레날린 분비가 갑자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갑자기 어지러워요. 혈압이 툭 떨어지면서. 아주 특징적이죠. 근데 이런 특징을 보일 때는 내가 지금 고혈압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가 나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병원을 찾아가셔서 이 원인 질환 그걸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 주위에 지인분 말을 들어보니까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고혈압이. 근데 그 혈관이 많은 또 기관이 망막이에요. 망막.
망막에는 네. 혈관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망막에 혈관이 터지거나 혈압이 너무 높으면 거기서 이제 혈액이 흘러나가면 망막에 우리 이제 바깥에 빛의 상이 맺혀야 되는데 맺혀진 상을 우리 시신경이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뭔가 시야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흐려진다든지 네. 시력이 나빠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혹시 그런 경우도 보신 적 있나요? 우리 눈에 흰자위가 있잖아요. 네네. 흰자위가 붉게 물든 점 찍힌 이런 느낌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뭐 점찍히거나 아니면 네. 아주 많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붉게 물드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게 우리 흰자위를 공막이라고 하는데 그 네.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이라는 투명한 네.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결막에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또 많이 지나가거든요. 네. 근데 그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관에서 생긴 출혈이 그 결막 안쪽으로 쫙 스며들면서 우리 공막이라고 하는 하얀 흰자위를 덮어버리는 거죠. 고혈압 굉장히 문제가 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면 다 그래라는 식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나요?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60세 이상 네. 되면은 거의 50%의 인구가 네. 고혈압 환자예요. 그럼 또 거기서 식습관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 안 좋은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우리 고혈압 환자들한테 제일 경계하는 것은 짜게 드시지 마세요. 아, 나트륨. 그렇죠, 맞습니다. 나트륨. 그래서 소금을 우리가 하루에 네. 티스푼 하나만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적은 약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염분 섭취에 상당히 많은 나라죠. 국물 음식도 많고 네. 그리고 또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뭐 저희 의사들도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한 잔 기울일 수 있잖아요. 알코올 섭취. 네. 알코올 섭취도 고혈압을 만드는데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짠 음식 먹는 거 이게 제일 대표적인 안 좋은 식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너무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신 거라면 네. 약간 의사로서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게 이제 뭐 대쉬 식단이라는 게 있어요. 대쉬 식단이요? 식단. 네. 다이어트의 어프로치 투 스톱 하이퍼텐션이라고 하는 네. 이제 용어의 약자인데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혈압을 방지하는 식단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채소나 과일도 많이 드시고 네. 단백질은 흰살 생선으로 드시라. 그리고 지방의 섭취를 확실히 줄여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단을 잘 유지했을 경우에 네. 수축기는 한 11 정도, 이완기는 6 정도의 혈압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식이습관만으로도. 네. 대시 식단 한번 잘 기억을 해봐야겠습니다.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좋지 못한 운동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좋지 못한 운동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모든 고혈압 환자들이 하시는 운동은 네. 항상 전제가 필요합니다. 혈압의 조절이 잘 된다는 전제. 그리고 그런 전제 하에서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특히 안 좋을 수 있는 운동은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는데도 갑자기 무거운 중량을 들어올리는 역기 운동. 네. 네, 근육 운동이에요. 네, 그런 거를 갑자기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때는 내가 원래 혈압이 높은데 조절이 안 되고 있으면 혈압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용을 쓰는 거예요. 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데에 압박이 더 가해지면서 네.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고혈압 극복하기 위한 운동은 사실 이제 근육 운동도 좋겠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네. 우리가 1530 이걸 외워볼게요.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자. 근데 이 운동 강도는 어떻게 하냐? 네. 옆 사람과 함께 네. 대화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파트너를 만들어서 네. 대화하면서 실제 운동 같이 하면 그렇게 좋겠죠. 운동하면 지루하지 좋겠네. 않고 그죠? 네. 그래서 빠르게 걷는다든지. 요새는 뭐 둘레길 이런 것도 많이 잘 돼 있잖아요. 네. 동네에. 그래서 굳이 어디 일부러 헬스클럽 가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네를 한 바퀴 크게 도는 거예요. 네. 네, 빠른 걸음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조금 가벼운 조깅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운동을 딱 하시고 나면은 땀이 한번 쫙 납니다. 네. 그게 바로 기분 좋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네, 혈압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유산소 운동을 해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혈압약이요. 제때 잘 복용을 해야겠죠. 그럼 잊어버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도 그런 경우에는 2배로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안 되죠.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2배로 복용하시면 네. 혈압이 너무 떨어지겠죠. 우리는 혈압약을 먹는 목적은 적정한 혈압을 만들기 위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네, 혈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장기가 있다면 그 장기가 필요로 하는 혈액은 반드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질 때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콩팥이라든지 네. 간 같은 데가 빨리 망가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못 드셨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순간 네. 혈압약을 그날 드실 거를 드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또 복용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복용을 잊으셨다고 2배로 복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시흥센트럴병원 내과 전문의이신 구지훈 원장과 함께 고혈압의 진단 기준과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관련 질병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